부모님이 해야 할 일은 사실은 부모님이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재능 발견을 위해 부모가 꼭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부모님이 해야 할 일은 사실은 부모님이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많이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학년 시기에는 일단 도서관에 가서 관련된 책을 같이 찾아보고 읽어보는 활동, 더불어 이제 학교 교육 과정에서도 다양한 활동도 하고 방과후 프로그램에도 요즘에 초등에서도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근데 좋아하는 것만 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런 새로운 것을 아이들한테 좀 던져주는 기회, 또는 요즘에 보면 진짜 주변에 다양한 체험 학습장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그런 체험을 경험하다 보면 정말 그 순간에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하게 되는지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초등학교 시기에는 그런 다양한 경험의 장을 부모님이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아이가 수업에서 어떤 것에 흥미를 있는지도 집에 와서 많이 질문을 해보면 좋죠. 그래서 오늘 어땠니? 이렇게 단순한 질문부터 오늘 무엇을 할 때 즐거웠니? 이런 질문. 근데 또 약간 아이 성향을 가진 친구들은 그런 질문을 또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아이의 성향이 어떤지 부모님이 평소 잘 이해하고 있고 관찰하고 그곳에서 질문을 통해서 하는지 그냥 감정을 토로하게 한다든지, 그게 중요한데요. 그것은 평소 아이와 부모님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것. 저는 사실 두 아이를 키우면서 그걸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그리고 주변에도 그걸 많이 권해주고, 사실 뭔가 부모님이 원하는 것보다 아이가 원하고 적재적소에 그걸 던져주는 그런 기회를 잘 포착하기 위해서는 부모님과 아이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걸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꼭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도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자기주도적인 사람. 두 번째, 창의적인 사람. 그리고 세 번째, 교양 있는 사람. 네 번째, 배려와 나눔, 협력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내용들이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내용과 정말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는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는 사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거든요. 본인이 해야 되는 게 바로 공부입니다. 스스로 계획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시기에는 그러한 좋은 태도를 가진 토양을 만들고 그곳에서 그 씨앗을 잘 틔울 수 있도록 영양분을 주는 시기라고 생각하기에 좋은 태도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함께 어울리는 힘입니다. 어쨌든 초등학교에서는 이 학급이라는 곳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성장해서 나가면 직장 또는 사회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인생의 작은, 그러니까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교실에서 원만하게 잘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이 주어진 환경에서 원만하게 소통하며 잘 지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긍정적인 태도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을 보는 시선이 어떤가에 따라서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정말 천차만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이 주어진 환경에서 정말 좋은 것, 보석 같은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긍정적이고 감사의 눈을 가진다면 본인이 가진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변에 좋은 사람과 함께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 5년 후라는 책에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책과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5년 후에 자신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책의 구절처럼 아이들에게 좋은 책과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긍정적인 생각과 감사의 마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이 공부를 어려워하는 시기가 있나요? 제가 생각하는 초등학교 과정에서 아이들이 학습이 어렵다고 느끼는 시점은 총 2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저, 중, 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1, 2학년군, 3, 4학년군, 5, 6학년군 이렇게 이제 사실 교육과정 편제도 예전에 이렇게 나눠 놨었는데요. 1학년 때 입학해서 1, 2학년 때는 사실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이고, 근데 이제 3학년이 되면 일단 그 편제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국어, 수학, 통합 교과에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그리고 도덕, 음악, 미술, 체육 이렇게 나누면서 일단 이제 교과서의 종류가 많아지고 수업 시수도 많아지고 국어나 수학에서도 좀 더 그 과정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사실 2학년 때는 덧셈, 뺄셈, 구구단만 알면 되지만 3학년 때는 구구단을 활용해서 곱셈과 나눗셈이 이제 생기게 되면 아이들이 그때 많이 어려워하게 되고, 덧셈, 뺄셈에서도 그 자릿수가 늘어나면서 받아올림, 받아내림이 좀 더 단계가 많아지면서 아이들이 어려워하게 되는 시기가 3학년 때입니다. 이거 국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국어에서도 보면 그전에는 나의 생각을 짧게 이야기만 하면 되지만 3학년에서는 중심 생각과 그 중심 생각을 뒷받침하는 문장까지 본인이 쓸 수 있게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쓰는 과정에서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그때부터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학년 시기에 아이들이 어려워하고, 또 우리 마을에 국한되어 있던 과정이 이제 우리 고장 2000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경기도까지 확장되면서 뭔가 공간의 개념도 넓어지게 되면서 아이들이 좀 더 사고가 확장되는 시기인데, 그게 좀 개인마다 그 배움의 속도가 다르면서 그 차이를 교실 속에서 느끼게 되고, 거기서 약간 좌절감을 맛보는 친구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는 이제 5학년 시기예요. 사실 3, 4학년은 비슷하게 연계되어 있지만 또 5학년으로 올라가는 시기는 역시나 또 교과서가 또 세분화되게 되거든요. 실과라는 교과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시수도 또 많아지고, 또 이때 그 피아제의 발달 단계에서도 아이들이 보면 인지적 시기로 조금 이제 고차원적인 이성적인 사고가 또 발달되는 시기라서 조금 더 고차원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 시기인데, 이때도 좀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이 많이 생겨나고요. 게다가 더불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사춘기가 예전에는 중학교 시절이었다면 요즘은 5학년, 6학년 시기로 많이 내려와서 이때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감정이 요동치는 것을 잘 뭔가 이렇게 해소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또 어려운 시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또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감정적으로 어떤 소용돌이에서 지내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 주시면 또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시기는 물론 모든 단계가 중요하지만 특히 어려운 넘어가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시기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